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염벌레님과 함께 시장 얘기 다각도로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말에 쉬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문자가 진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나 염승환 이사다라고 하면서 네. 뭔가 회원을 모집하는 듯한 사칭 문자가 진짜 다니더라고요. 네. 신고하셨어요? 회사에서 신고했는데 네. 그 잡기가 좀 어렵나 봐요. 어. 이게 우리나라 뭐 서버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그 벌써 그 문자 받은 지가 꽤 됐는데 네. 문자 내용만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메일 오나 봐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시잖아요. 뭐 회원 아니, 모집이나 할 수도 이런 없고 당연히 뭐 회사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 이게 법으로도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좀 속지 마시고 신고해 네.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유튜브나 이런 공인된 방송에서만 네.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니까 그거 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진짜 낚이신 분들 네. 있지 않나 걱정이 네. 되더라고요. 그런 뭐 회원 모집해서 카톡방 만들고 하는 거 절대 안 하시니까 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얘기 나누는 거 좀 많이 보시고 주변에 저희 콘텐츠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쁘시니까 빨리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뜨거웠고 이 청약을 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너무 못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상장 전엔 좀 오르긴 했었어요.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좀 빠지는 네.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좀 급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ETF에서는 그 LG 화학과 에너지 솔루션만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수급상에. 그래서 크게 뭐 나빠질 건 없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회사들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좀 미스가 많이 났어요. 이번에 뭐 적자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배터리도 결국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자동차가 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반도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LG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옛날에 100을 줬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50을 재고로 갖고 있어야 돼요.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병목 현상의 피해 업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풀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3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만 풀리면 모두가 해피해지는데 그러면 결국 근데 자동차는 살려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현대차의 제너시스 같은 거는 지금 뭐 주문을 해도 1년 후에 받는다고 하니까. 1년 전에 주문하신 분들이 아직 못 받으셨고. 아직도 맞아요. 네. 예.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물건을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최악이죠.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터리 기업들도 하반기에 실적이 오히려 반대로 좋아져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역발상 투자하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살 기회다. 삼성 SDI도 급락했고 SK 이노베이션은 또 상장하는 거 아니냐 SK온이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상장 계획이 당분간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상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장을 하더라도 지금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거는 2년이나 3년 후 정도. 네, 그때 가서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물적 분할 상장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도 되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CJ ENM이 오늘 보니까 물적 분할 안 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급등한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일부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 또 흔들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본업가치상으로는 충분히 또 저평가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 되면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 배터리주에 대해서는 좀 역으로 안 좋을 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 또 너무나 또 흥분할 땐 좀 조심하시고 네, 그런 좀 역발상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여파 때문에 못 갔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전망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셀보다 상대적으로 소재주 하락이 컸습니다. 당분간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확실히 소재가 잘 갔던 이유가 있어요. 숫자가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첨보나 LNF가 굉장히 안 좋은 그 악조건에서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어요. 네. 근데 다만 반영은 했죠 이미. 작년에 워낙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업종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잖아요. 네. 뭐 작년 엄청 좋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크게 가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 약간 이제 과열을 시키는 그 기간 조정이 당분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에코프로비엠이 사고를 쳤잖아요 한번. 그게 사실 공장 화재 사고야 뭐 약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로 예. 받아들여도. 근데 내부자 거래는 이건 진짜 그것도 범죄거든요. 대표에. 예, 이건 대표에.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자 거래를 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뭐 형사처벌을 많이 받는다면 에코프로 BM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일반적인 뭐 이런 대기업에서 네. 여기 ESG 중에서 S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급사인데 이쪽이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물론 할 수도 있고 워낙 에코프로비엠이 잘 만드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페널티를 입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 가치도 엄청나게 훼손시킨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 경영진을 다 싹 교체해 버려야 됩니다.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은데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조금씩 나오는 얘기 것 같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좀 해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극재 기업들 투자하실 때 조금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실 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보면은 이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들이 LG화학이 지금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달도 받는데 자기가 직접 생산해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옛날에는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 그냥 3사에 납품하면 되는데 네. 이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들하고. 양극재도. 그러면 이게 내재화 이슈가 또 생겨요. 양극재 내재화. 이것도 되게 불편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너무 올랐던 양극재보다는 작년에 상대적으로 물론 뭐 같이 오르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부담이 덜한 게 그 동박 회사들. 동박은 그건 좀 없어요. 뭐 내재화 이슈 자체는 없어요. 네, 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박 기업들, 뭐 SKC도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은 그런 데서 좀 경쟁이 자유로우니까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2차 전지 소재로 진출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덕산테코피아. 이 기업이 OLED 반도체 소재하는데 이번에 그 2차 전지에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전구체 있어요. 네. 그 소재를 자기가 이제 생산하겠다고 시설 투자 공시를 냈어요. 이런 기업들은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한테는 네. 또 좋은 효과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로, 그러니까 좀 작년에 너무 핫했던 기업보다 뭐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또 너무 핫했던 기업들은 그 과열을 지금 좀 시키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 너무 못 갔던 기업을 오히려 좀 돌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그럼 더 탄력적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장비주는 작년에 너무 못 갔거든요. 작년에 거의 그냥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고, 그러다가 네. 12월부터인가 갑자기 주가가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뭐 그 엠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단기에 막 주가가 한 2배 가까이 네. 급등했는데, 일단 못 갔던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소재 갈 때 장비는 철저하게 왕따 당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가 올해부터 드디어 미국의 공장 건설이 시작이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다 지금 미국의 대규모 공장 건설하고, 네. 삼성도 하잖아요. 스텔란티스랑.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만 한 5, 6개가 지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공장 지을 때는 처음에 소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공정들을 할 수 있게. 그럼 무조건 처음에 장비부터 들어가요. 그럼 장비주들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가 진짜죠. 올해 이게 진짜 납품되면 네. 실적이 꽂혀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뜨겁게 움직였다. 근데 아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투자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장비주들은 올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1월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1월에 그 급락장에 장비주들은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월 한 달은 쉬겠죠. 쉴 때 미국의 뭐 특히 LG나 SK, 왜냐하면 삼성은 공장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금액 그 규모도 아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SK랑
주로 LG에 많이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선별을 해가지고 조정 지금 최근에 좀 받고 있더라고요. 네. 조정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해보는 거. 어. 저는 장비는 굉장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업종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